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혜영입니다. 오펙에서 내년도 원유 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제유가 재차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됐는데요. 배럴당 $50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역시나 글로벌 시장 국제유가 하락에 발목이 잡혀있는 형국인데요. 전반적인 에너지주 흐름이 좋지를 못합니다. 이어서요, 엑손모빌과 쉐브론이 3% 내외로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뉴욕 3대 지수 모두 1% 내외의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입니다. 유럽 시장 전일 그리스 그야말로 폭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프랑스와 영국은 밀리는 반면 독일 지수는 0.06%, 강보합권 정도에서 흐름이었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 마감 살펴봤고요. 국내 시장으로 돌아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금통위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큰 이벤트를 안고 있는데요. 과연 배당을 겨냥한 프로그램에서 매수가 유입이 될지, 또한 외국인들의 선물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의 흐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단단한 전략 필요해 보입니다.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초가 공약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상로의 한방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 관심주였죠. LIG ADP가 수요일 고가 기준 4,570원을 찍고 4.9%의 수익 기록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5% 기록을 하지 못해서 무승부가 되셨는데요. 현재 전체 승률은 45승 42무 28패입니다. 자세한 AS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어쩔 수 없죠. 팔자죠. 자, 일단은 LRG ADP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자, 바로 우리가 패널 가격이라고 하죠. LCD 패널 가격 자체가 지금 25% 갑자기 급격하게 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패널을 제작하는 업체들, 디스플레이 장비 마찬가지겠죠. LRG ADP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대한 베네핏이 돌아올 수 있겠고, 또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은, 자, 패널이라고 하면 어떤 업체가 가장 떠오릅니까? 예, 맞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그 LG 디스플레이를 필두로 해서 LG 디스플레이에 납품이 들어가고 있는 업체가 바로 LRG ADP라든지 아니면 아바텍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업들이 좀 더 연속적인 상승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팁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에 납품이 들어가고 있는 업체, 그거는 이제 아나패스라는 기업이죠. 그거까지 참고를 하시고, 자, 그러면 LRG ADP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어느 정도는 바닥권력은 나왔다, 그죠? 나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상승 추세 자체가 나타나고, 다시 한번 더 빠지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 말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앞에 있던 여기 자체가 지금은 이평선에 대한 지지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차트상의 지지 구간이었고, 기업의 가치 자체는 바뀌지 않고 그냥 올라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단 권역 자체는 지지를 못 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고 난 다음 현재 구간에서 지금 기업의 가치가 바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아쉽습니다. 아쉽게 4.9% 이게 참 어쩔 수 없죠. 자, 10연만 낮게 잡았더라도 아쉬운 감이 드는데, 일단은 LRG ADP 업황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두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 보시면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이 이래서 참 재밌지 않나 싶습니다. 5%에서 딱 0.1% 모자랐어요. 4.9% 어쨌든 수익은 선물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시장이 유가로 상당히 힘이 든 상태입니다. 참 비이성적인 시장의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분위기고, 자, 오늘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은 날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도 조금은
다른 외적인 부분, 소외된 부분을 좀 더 공략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대한유팜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대한유팜 일단은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섭다, 그죠? 자, 이평선에 지지 없고요. 그냥 막 계속적인 하락 자체가 꾸준히 나타나는 기업입니다. 일단은 뭐 차트를 보고 추천하는 건 아니겠죠. 자, 대한유팜 같은 경우에는 자, 제약 및 동약 생산과 제조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동약이라고 하면 이제 동물용 백신을 뜻하는 용어겠죠. 그 동물용 백신을 만드는 회사, 뭐 이글벳도 있겠고 대한유팜 아니면 중앙백신 이런 기업들이 있겠죠. 자, 10월부터 내년 초까지는 구제역 및 AI 위험 시기죠. 그래서 거기에 방역에 총력을 지금 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면 4분기에 약품을 많이 쓰기 때문에 내년 1분기에 발표될 4분기 실적은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관점이 되겠고, 자, 경험적인 수치로 봤을 때도 항상 4분기에 긍정적인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유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국에서 지금 AI에 대한 유행이 돌고 있죠. 그래서 사망 소식까지도 들렸습니다. 그런 모습 봤을 때 이런 재료적인 부분이 한 번 더 이슈화가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하향 안정권 안에 조금 접어드는 모습이다, 그죠?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6% 정도 지금 빠지면서 출발을 할 예정인데요. 싼 가격을 주면 더욱더 좋은 겁니다. 어차피 빨강색에 사는 게 아니라 항상 파랑색에 사는 게 맞습니다. 맞죠? 그걸 바꿔서 역발상으로 생각하시기 바라겠고. 자, 지금 12,200원, 12,250원, 12,300원, 350원 이런 뭐 걸려 있는데 12,200원, 250원 뭐 무난하게 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뉴스 뭐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뭐 뉴스도 뭐 나올 거 없죠, 지금. 자, 뭐 오늘 사모니터는 관련주 조금 뜨겠네요. 자, 이렇게 한번 본다면 대한유팜 오늘도 시초가 공략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초가 공략 하겠고요.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11,7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는 개별 종목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유팜 갖고 오셨는데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붑니다. 저력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드는데요. 오늘 대한유팜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멘토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2월 11일 목요일장 개장됐습니다. 자,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전략 두 분과 짜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유한타증권 해운대 지점 김충현 PB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간밤 야간 선물 보면 오늘 우리 출발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역시나 하락으로 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훈 멘토께서 개장 상황 분위기 좀 짚어주시죠. 예, 전날 미국 시장이 하락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1.7% 가까이 다우지수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우리나라 시장도 이에 시장의 흐름들 바로 좀 고스란히 반영을 받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현재 동시효과의 흐름들, 동시효과가 아니라 개장을 했었죠. 1930포인트대에서 일단 시가가 형성이 된 이후에 지금 그 부근 자리대에서 일단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뭐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0.3% 정도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금일 일단 변동성이 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다수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중소형주들이죠. 중소형주가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최근에 이제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주들의 좀 강한 흐름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중소형주들의 이 압축을 해서 좀 전략 다가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경기 민감 섹터들은 상당히 좀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내수주 섹터의 종목군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이 이슈메이커죠. 삼성이 좀 하고 있는 그런 추진하고 있는 그런 기업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관련 종목군들이 나름대로 좀 강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게 된다면 여전히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시장까지도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종목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금일 같은 경우 좀 종목군들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제 어느 정도 다 밀려 내려오지 않았을까라는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는 매도를 하는 그런 구간들이 아니라 매수로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한 그런 전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종목군들을 좀 접근하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는 4분기에 대한 실적 개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죠. 대체적으로 경기 민감 섹터보다는 내수 섹터들의 종목군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 섹터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물인터넷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 어느 정도 이슈가 갖춰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시장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오늘 동시만길이죠. 동시만길인데 변동성이 좀 나름대로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근데 금일 시장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겠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매수 관점 말씀을 하셨습니다. 4분기 실적 개선될 수 있는 이 내수주 쪽 보자라고 하셨고요. 자, 전일이었죠. 2% 넘게 급락했던 니케이 오늘도 1% 이상 빠지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시장 업종별 흐름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자, 오늘도 어느 정도 어떤 흐름이 이어질까요? 피미님, 오늘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업종별 분위기 좀 짚어주시죠. 예, 오늘 증시는 디플레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형 섹터들은 계속해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유가 하락으로 인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인 전기가스업 그리고 운수창고 업종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업종 내에서는 보험이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종이 목재, 음식료, 섬유유복, 서비스업, 의약품 이 정도 업종이 그나마 조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업종 내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업종은 운수창고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흥하해운이 지금 5.05% 오른 2,810원, 한진해운 3.23%, STX 페노션이 지금 1.98%, 그리고 이제 항공주죠. 아시아나항공 5.75%, 대한항공 2.25%, 그리고 한진칼이 1.08% 이렇게 오르면서 지금 운수창고 업종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전기가스업은 어제에 이어서 한국전력도 역시나 유가 하락의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300원 올라서 지금 0.64% 오른 47,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험주는 지금 그 다음으로 강한 섹터가 보험주인데, 보험주는 현대해상, 삼성화재가 이제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 종목들이 보합권 또는 약보합세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형주들이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섹터에서는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업종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코스닥 업종으로 넘어가시면은, 코스닥 업종에서는 지금 운송 업종이
가장 많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인터넷, 디지털 컨텐츠, IT 소프트웨어, 섬유 의류, 기타 제조, 소프트웨어, 컴퓨터 서비스 등의 업종이 지금 오르는 모습을 보이는데, 계속해서 디지털 컨텐츠 업종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운송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장 초반에 강한 모습을 보였다가 지금은 뭐 SH 홀딩스를 제외하고는 약보합 내지는 이제 그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디지털 컨텐츠 업종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면은 어제도 뭐 조이맥스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 지금 넥슨 GT, 액토즈 소프트, 웹젠, 컴투스 등이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빌이랑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약보합세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인터넷 업종으로 들어가시면은 다음 카카오 같은 종목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인터넷 업종에서 다음 카카오, SK컴즈, 예스24, 사람인 HR 등이 지금 0.4%대의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IT 소프트웨어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그 S넷 같은 지금 사물 인터넷 업종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루원, 한국전자인증 등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재용 회장이 사물 인터넷 쪽으로 사업을 진출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면서 신사업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는 향후 수익성이 조금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금융업종이 보합권에 있는데 그 지금 한국 토지신탁 같은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통신장비 업종, 코맥스, 현대통신, 휴맥스, 코콤 같은 종목들도 지금 견조한 모습을 보이시고 있으니 관심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업종별 분위기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짚어야 하는데요. 외국인들 매도 물량 장 초반부터 좀 강하게 나옵니다. 1,000억 원 이상 매도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전반적인 어떤 흐름 예상되세요? 예, 외국인 쪽에서 꾸준하게 좀 매수를 했었는데 전날 매도가 좀 출회가 됐었고요. 프로그램 매도까지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죠. 개장하고 난 이후에 상대적으로 좀 강한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1,400억대의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쪽 같은 경우도 97억 정도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양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거래소 양시장 개인들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프로그램 매도 또한 570억 이상대의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매수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매도 1,400억대 매도를 해주고 있지만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뭐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된다라면 LG U+나 뭐 삼성전자, 그 다음에 삼성화재, SK 하이닉스 순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업종 대표주들 아니면은 내수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나름대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당일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SK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군들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대체적으로 뭐 업종 대표주들 위주로 좀 골고루 좀 담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코스닥 시장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뭐 업종 대표주라고 볼 수 있겠죠. 셀트리온이라든가 KH바텍, 푸셜텍, 그 다음에 서울반도체 이런 종목군들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기술적인 분석을 좀 보게 된다라면 61선 위에서 올라오는 그런 종목군들이죠. 그리고 바닥에서 거래량이 좀 동반되는 그런 종목군들이 나름대로 좀 탄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유가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항공 이런 종목군들이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일단 유가의 추이를 좀 보면서 이들 종목군들을 좀 접근해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런 종목군들은 필히 거래량에 대한 증가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접근을 하게 되면 괜찮은 흐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글로벌 달러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원달러 환율 역시나 하락이 예상됐는데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3원 70전 내린 1098선에서 출발이 됐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유진투자선물 이주원 연구원 전화 연결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반적인 현재 외환시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달러원 환율이 어제 종가 대비 3원 70전 하락한 1098원 50전에 출발했습니다.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장 초반에 달러의 환율이 117엔 중반대까지 크게 밀리면서 환율은 현재 1097원대까지 밀린 상황이고요. 오늘 환율은 지난밤 달러인이 하락한 데 따라서 하락 압력을 장중 받겠지만 상충되는 재료 속에서 반등을 어느 정도는 모색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밤 뉴욕 금융시장에서는 차익 실현성 매물 및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에 달러 약세, 엔화 강세를 나타냈고요. 특히 달러화는 유로와 엔화에 대해서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스의 정치 불안과 국제유가의 하락 등이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불러오면서 미국 국채 가격이 오르고 뉴욕 증시가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환율은 소폭 하락에 그쳤는데요. 아무래도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진 게 환율의 지지력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달러는 1개월물이 1103원에 조정 호가됐고요. 최근 1개월물 스왑포인트 플러스 1원 65전을 고려하면 어제 서울 외환시장 현물환 종가였던 1102원 20전보다는 약 85전 정도 하락한 수준이었습니다. 어제도 외환당국의 스무딩 오퍼레이션으로 1100원 선이 지지가 된 것처럼 오늘도 외환당국에 대한 개입 경계감으로 1090원대 후반선은 지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급상으로도 1100원대 초반에서는 내공량이 줄어들고 개입 경계감이 기댄 결제 수요가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오늘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결정합니다. 금리 동결 전망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이지만 인하와 관련된 의견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환율은 다시 반등을 시도할 수 있고요. 따라서 오늘 환율은 장 초반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하락하겠지만 외환당국에 대한 경계감에 낙폭이 다소 제한되면서 1090원 후반대에서는 반등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달러의 환율의 움직임에 주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상 환율 범위는 1098원에서 1108원입니다. 자, 오늘은 금통의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동결적으로 무게감이 좀 실리는 모습인데요. 이 가운데 달러엔 환율에 연동된 움직임 나타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외환시장 동향 유진투자선물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맞아서 저희가 투자 전략 세워드리는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현대증권 공원배 연구원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재 순차익 잔고 현황과 함께 시장 베이시스 점검해 주시죠. 네, 금일 12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의 순차익 잔고는 약 3.4조 원으로 11월 옵션 만기 대비 약 1,100억 원 가량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 배당량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에 따른 차익 잔고가 증가하는 이른바 프로그램 수급의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다면 금번 12월 동시 만기의 순차익 잔고는 부담 없는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수급의 계절성으로 12월 동시 만기는 매수 우위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통계적 수치가 금번 동시 만기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는 요인이 되긴 하는데요. 게다가 올해 코스피 200의 배당 수익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근 지수 급락에 따른 추가적인 조정폭 확대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12월은 배당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현대증권에서 예상하는 연말 배당 수익률과 함께 시장에서 프로그램 수급에 관한 전망까지 들려주시죠. 네, 12월 동시 만기는 연말 배당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는데요. 연말 배당은 기존 차익 잔고의 만기 청산 여부와 더불어서 배당을 노린 추가적인 매수세 유입 규모를 가늠할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면서 연말 시장 수급을 좌우할 핵심 트리거로 작용합니다. 당센터에서는 올해 코스피 200의 연말 배당 수익률을 1.14%로 전망하고 있고요. 이는 전년 대비 약 0.17%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당 요소가 반영된 현재 스프레드 수준은 고평가 영역에 위치하고 있어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존 차익 잔고의 롤오버, 즉 2월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금일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네, 기존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연말 배당과 고평가된 스프레드로 긍정적인 만기를 예상했습니다만 최근 며칠간 나타났던 글로벌 증시의 급락 여파로 만기 여건 역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증시 여파로 인해 금일 시장은 하락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만기 지표가 외국인의 대규모 자금 이탈을 유도할 정도로 반전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금일 장 중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조금 만회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글로벌 여파가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기 이후 12월 마지막 거래일인 배당락 시점까지는 배당 요인이 집중적으로 부각되면서 연말 국내 증시는 반등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연말 지수 상승 가능성을 고려하여 금일 조정 시에는 분할 매수 관점의 대응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연말 저희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지난 후에는 증시가 좀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과 함께 현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12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전략 세워봤습니다. 현대증권 공원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 시간입니다. 항공주 이야기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과 관련된 수혜, 여기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강한 모습이고요. 넥슨GT입니다. 모바일 게임 몬몬몬이 대만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이어서 다음 종목 흥하해운입니다. 역시나 유가 하락 수혜주죠. 52주 신고가 경신했다는 소식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세 종목 확인해 주시죠. 네, 넥슨GT가 현재 1,000원 오른 7.27% 상승한 14,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넥슨GT는 국내 최대 그 게임 개발 회사인 넥슨의 자회사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을 그 인터넷으로 유통하고 있었던 회사입니다. 그 인터넷으로 유통하던 거를 넥슨GT가 모바일 게임으로 넘겨오면서 한 차례 주가 급등이 있었던 그 회사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게임을 그 몬몬몬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게 그 국내에서 무료 인기 순위 1위에 올랐고 매출 10위권에 올랐던 게임인데, 이게 가레나라는 회사와 계약을 맺고 대만, 홍콩, 마카오 지역에 이제 게임이 서비스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 만약에 이 가레나라는 회사가 아니고 만약에 텐센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게임들이 그 유통이 됐다면은 아마 넥슨GT 현재 바로 상한가로 갈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모멘텀을 댈 수가 있었는데, 일단 가레나라는 회사는 텐센트보다 일단은 영향력이 좀 작은 회사다 보니까는 지금 7%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도 그 디지털 컨텐츠 업종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게임 업종이 지금 우리나라 그 산업군 중에서 상대적으로 현재 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사업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아가면서 이제 뭐 게임주들 뭐 상승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추세가 완전 이탈한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일단은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넥슨GT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최대 인터넷 그 게임 개발사 회사인 넥슨의 자회사입니다. 튼튼한 유통망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게임 공급이 유지된다면은 향후 성장성은 큰 수 있을 종목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 흥하해운으로 들어가면은,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가 하락에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업종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해운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원유 가격에 이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배가 이제 왔다 갔다 똑같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기름값이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 차이가 되는데,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그 매출액이 매출 원가죠. 그러니까 매출액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 그 연료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한 20% 정도 달합니다. 19.8%에 달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다 차지하는데 유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우호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유가가 빠진 게 반영이 4분기부터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4분기 이제 매출액이 2,338억, 전년 동기 대비 이제 15.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전분기 대비 13.9%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이제 그 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5.6%, 전분기 대비 653.2%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5년에는 매출액이 9,450억, 영업이익은 427억으로 그 2014년 대비 3배 정도로 달할 것으로 이제 실적 모멘텀까지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에 실적 사상 최대치가 예상된다라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52주 신고가를 치고 가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뭐 주가가 뭐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많이 오른 것 같기는 하는데,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지금 2,260억 정도 됩니다. 2,260억 정도 되고 올해 예상이익이 181억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은 뭐 밸류에이션 뭐 퍼 기준으로 봤을 때 뭐 12배 수준이거든요. 해운 업종들은 레버리지가 굉장히 큰 그 업종입니다. 레버리지가 굉장히 큰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조그만 모멘텀이 조금 나오기 시작한다면 수익성이 많이 개선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 ROE 보시면은 2013년부터 정점을 찍고 2014년 2분기 때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3분기부터 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이제 턴하는 모습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유가와 민감하게 매칭시키면서 보시면은 좋은 수익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요, 항공주 이야기를 조금 빠뜨리신 것 같은데 항공주 전반적인 흐름도 조금 더 짚어볼까 해요. 대한항공도 오늘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네, 대한항공도 현재 지금 많이 오르고 있고요. 대한항공보다는 현재 아시아나항공이 조금 더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반사이익이 있겠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불매 운동이 나올 정도로 그 조현아 부회장의 이제 그 행위에 대한
좀 안 좋은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유가가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이다 보니까는 대한항공도 뭐 여전히 강세를 띠는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그 수혜를 조금 더 보는 건 아시아나항공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급을 보시면은 기관 외국인 계속해서 매집 중이고요. 특히 어제 외국인이 그 100만 주 이상 매수하는 강한 매수세를 보였고, 특히 기관에서는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공주도 그 아까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유가와 밀접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유가에 맞서가지고, 그리고 아시아나도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조금 괜찮긴 한데, 지금 단기적으로 좀 유가 모멘텀에 계속 연결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유가가 빠지면은 오르고, 뭐 또 이제 오르면은 또 빠지고, 이런 흐름을 보이는데, 장기적인 추세 자체가 지금 유가가 하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할 업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 유가 하락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물론이고요, 국내 시장까지 미치는 여파가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수혜주로 항공주가 같다면 피해보는 쪽 분명히 있겠죠. 조선과 정유입니다. 오늘도 전반적인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고요. 이어서입니다. LIG 손해보험, KB금융을 인수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현재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4% 이상 상승폭 늘려가는 모습이고요. 로엔케이입니다. 최근 사물인터넷 흐름 굉장히 좋은데 이와 연계돼서 신사업 진출한다는 소식, 엿새째 급등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네요. 정재현 멘토님께서 세 종목 확인해 주시죠. 예, 첫 번째로 정유 조선 섹터가 좀 약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가 급락의 직격탄을 좀 맞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SK이노베이션, GS, SOE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라면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바닥을 또다시 한번 터치할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하락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뭐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 유가가 지속적으로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아마 이 정유주 섹터들의 약한 흐름들은 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유가에 대한 부분은 쉽게 반등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반등이 좀 다시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일단 유가 같은 경우는 단시간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좀 회복을 하기는 다소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하반 경직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정유주들도 어느 정도 바닥권역을 이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술적 흐름상에 좀 보게 된다라면 좀 전에 아까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부분들을 좀 보셨을 거예요. 정별 종목군들이고 거래량이 실리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죠. 근데 정유주들을 좀 보게 되면 거래량이 좀 실리는 그런 모습들은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다음에 역별 종목군들 혹은 비추세 구간들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먹을 포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고점에 대한 부분들 박스권형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조선주들도 약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뭐 KCC에서 지분을 추가 매수를 할 것이다, 지분을 늘릴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좀 호재성 재료로 좀 다가오는 그런 모습들이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버거운 그런 모습들입니다. 조선 섹터도 보게 되면 해양 플랜트나 이런 쪽 수주가 거의 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는 중국주에서 많이 추격을 해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선 쪽도 당분간 좀 상승을 하기는 다소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좀 가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4분기에 대한 실적도 불투명합니다. 정유 쪽도 마찬가지고요. 조선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는 이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이 어쩔 수 없이 지속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 섹터들에게는 수혜를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소외를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빠졌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지는 그런 맞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접근을 하게 된다면 좀 다른 종목군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 LIG 손해보험입니다. 지금 뭐 보게 된다면 뭐 KB금융에서 뭐 인수를 한다 뭐 이런 루머가 좀 돌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 것 같은데요. 많이 빠졌죠? 37,000원대, 37,000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뭐 26,800원대 약 4%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최근에 이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보험 쪽으로 가입자들이 이렇게 뭉칫돈들이 몰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신문 기사를 좀 본 부분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뭐 저축성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네, KB금융에서 뭐 인수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은 분명히 좋은 부분들일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매물대 3만 원대 초반권역에 있는 이 매물대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거래량에 대한 증가 부분들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증가돼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야지만 일단은 매물 소화를 좀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건데 지금 자리대에서는 뭐 매물에 대한 거래량 증가 부분들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121선에 대한 저항대로 부딪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21선 부근 자리대죠. 이 자리대에서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게 된다면 LIG 손해보험 같은 경우 관심 종목권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종목은 로엔케이입니다. 산물인터넷이 좀 화두가 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되면 좀 나쁘게 얘기를 하게 된다라면 개별주 이 부분들은 뭐 잡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무턱대고 사업 확장들을 많이 하죠. 뭐 사물 인터넷 쪽으로 뭐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엔케는 뭐 지금 보게 되면 전력망 이런 쪽의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죠. 스마트 그리드 쪽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지금 7%대에 급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물론 급등을 하는 부분들 한 번쯤은 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먼저 실적이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 기업의 실적은 개판입니다. 그렇게 썩 좋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3년 연속 적자를 좀 보여주고 있고 아마도 코스닥 종목인데 4년 거래소 종목이네. 다행히 올해도 적자를 기록을 해주고 있고 4분기 때, 3분기 때죠. 1억, 영업이익 1억이고요. 당기순이익은 본전치기를 했다라는 거. 구멍가게보다는 못하다라는 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접근을 하시겠다라면 일단 저기 241선 정도인 1800원대 중반권역까지 오게 된다라면 그 구간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자리에서 뭐 접근하기는 다소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물인터넷 관련주를 하시겠다라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 좀 좋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돌발 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형 건설주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유가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신저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오네요. GS건설 2% 정도 밀리고 있고요. 유가 하락과 함께 최근 이 불어오는 바람 중국입니다. 중국과 연관되면 다 잘 간다고 하죠. 중국 국적주 4흘째 급등 랠리입니다. 차이나 하오란 상한가 도달했고요. 차이나 그레이트도 9% 이상 급등해 주네요. 이어서 연말과 관련된 배당 이야기도 빼놓고 갈 수 없을 텐데요. 한국선제 주당 100원에 현금 배당 결정했다라는 소식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세 종목 확인해 주시죠. 예, 지금 건설주가 신저가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주 금액 자체도 계속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대비해서 우위를 그렇게 많이 가져가고 있지 못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중동 플랜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수주를 따서 공사를 진행을 했는데 최근에는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저가 수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중공업주들의 움직임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중공업체들도 과거에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기업 대비해서 높은 마진을 보면서 장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중국 기업들이 저가 수주를 받으면서 경험이 쌓이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이제 기술력이 올라오게 돼 있는 거죠. 가격 경쟁력에서 과거만큼 높은 수익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해외 플랜트가 많은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 대우건설 이런 회사들이 지금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유가가 하락하면서 플랜트 수주 자체도 아무래도 좀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경쟁업체들과 중국과의 경쟁이 약화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움직임도 계속 좀 좋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 이제 건설 경기 붐이 좀 일어나긴 했지만은 국내 이제 기반에서 단순히 중소업체들은 수혜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회사들은 국내 시장만 가지고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업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종들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국적주들이 지금 난립니다. 지금 중국 국적주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겁니다. 굉장히 좋은 수익을 보이고 있는데 차이나 하오란 상한가 같고요. 중국 원양자원 상한가,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상한가, 웨이포트 상한가,
그리고 뭐 완리 12.5%, 차이나 그레이트 9.5%, 중국 그 국적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 엄청난 그 폭발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지금 이런 종목들이 그 밸류에이션을 딱 까보면은 재무제표를 보면은 조금 놀랍습니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다는 그게 뭐냐면은 이 회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재무제표상이 이게 분식회계다 아니다 뭐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나라에 상장돼서 3년 이상 된 기업들은 재무제표가 거의 깔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업들 대부분 PR이 일단은 10배 미만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수익성도 좋고, 그리고 중기국이라는 이제 본토 시장을 에서 영업을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근데 이 우리나라에 이제 상장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중국 시장 본토 내 시장 점유율은 그렇게 높은 기업들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중국 본토에서 영업을 한다는 것 때문에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완리라는 기업이 이 그 건자재 쪽으로 들어가는 종목이거든요. 그쪽인데 그 타일이라든지 뭐 밖에 외벽재 같은 것들이 지금 국내 기업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쪽에서 만약에 그 의미 있는 수주가 나온다면은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이나 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옷을 파는 회사인데 그 중국에 이제 그 산하 제한책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 2자녀까지 낳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것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선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배당을 많이 합니다. 한 주당 100원을 결정했으니까요. 그 주당 1,905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가 배당률로 봤을 때 5.7% 정도 나오거든요. 그 5.7% 정도 나오면은 현재 그 은행에 금리에 넣어두시는 것보다 훨씬 나은 수준으로 그 이자를 받아가실 수 있으시니까 아무래도 한국선제에 대해서 매수가 붙는 것 같고요. 회사 자체는 이렇게 조금 뜯어봤을 때 그렇게 뭐 매력적인 회사는 아닙니다. 그 일단은 그렇지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 배당을 할 수 있다라는 건 현금 여력이 충분하고 어느 정도 뭐 영업이익이 이런 게 나는 회사이기 때문에 크게 뭐 부담 없이 접근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단기적인 그 배당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진짜 뭐 연말 배당을 노려보시고 짧게 대응하실 분들은 매수하셔도 무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 확인해봤습니다.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가 유한타증권 해운대지점 김충현 PB와 오늘장 특징주 분석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권사별 투자 전략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입니다. 전약 후강 장세가 진행될 것이다라는 부분 짚으셨고요. 정영훈 팀장입니다. 국내 이벤트에 따른 변동성 장세가 예상된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단기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자. 이어서 김현겸 주식팀장입니다. 만기 물량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심리 위축이 문제다라는 부분 짚으셨네요. 마지막으로 안상현 대리입니다. 단기 변동성 증가에 불구하고 1월 효과가 기대된다. 분할 매수 관점은 유지하자라는 의견 주셨네요. 네, 오늘은요 동부증권 용산지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만기 물량 부담은 적다. 오히려 심리 위축이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전략 어떻게 가지고 갈까요? 예, 지금 대외적인 그런 불안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 시장 최근에 굉장히 잘 가다가 하루 1% 넘게 하락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장이 뭐 과도하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는 측면은 너무 심리가 위축되어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은 그것보다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따른 그런 파생 상품 포지션에 따라 지수가 좀 움직일 수는 있지만 오히려 이럴 때가 기회로 활용하시는 그런 방법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지금 우리나라가 최근에 주가가 못 갔던 이유를 생각해 보신다면 엔화가 지금 계속해서 약해지는 모습, 뭐 121엔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갔었죠. 근데 현재는 117엔 중반까지 오히려 급속도로 하락을 하는 모습. 그럼 이거는 우리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요소이거든요.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도
1,100원 하회하는 지금 1,095원대로 내려왔죠. 세계가 불안한데 왜 원화는 강해질까요? 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우리는 그런 불확실, 대외적인 그런 불안 요인에 어떻게 보면은 노출되어 있는 국가도 아니고 그리고 현재 수혜를 받고 올라간 측면도 없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 1900대 초반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도 최근 여러 종목들, 여러 섹터들이 많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에 조정 이럴 때를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는 그런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보자라고 하셨어요. 분할 매수 관점 의견 주셨네요. 지금까지 동부증권 용산지점 김현겸 주식팀장과 오늘장 핵심 전략 세워봤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누르는 시간 역전의 맹수 예병군 멘트입니다. 자,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의 영향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에서 외국인들은 방향성을 아래쪽으로 잡아놓고 현물을 지금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언제까지 이런 외국인들의 단기성 자금 그리고 파생 상품에 의한 현물 흔들기 이런 것을 겪어야 되는지 참 금융시장의 어떤 건전성이 이렇게 확보가 되지 않는 건지 그리고 금융당국은 어떤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있는지 참으로 의문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법이 잘못됐다고 혹은 뭐 제도가 잘못됐다고 해서 제도 탓만 하고 법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대형 종목군들과 지난 종목군들 위주로 빠르게 좀 짚어보면서 대응 전략 한번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형 IT 쪽에서의 SK하이닉스가 조금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왜 제가 그 가족분들한테 49,500원 그때 이상에서 비중 절반을 축소하라고 얘기했는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대비 축소하라고 얘기 드렸는지 아마 분명히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의 영향에서의 대형주의 흐름들은 결과적으로 대형주 흔들기예요. 대형주를 흔들어야 지수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조금 흔드는 구간 속에 있다. 비정상적인 그리고 너무나 언더슈팅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밑으로 너무 밀었어요. 밀어도 살짝 밀었는 것이 아니라 너무 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을 뚜렷이 하는 차원에서 밀면 파생 상품의 이익은 극대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여전히 말씀드렸습니다. 조선 정유화학 쪽은 그 당시 기술적 반등이었으니까 여러분 보실 필요 없다는 얘기 드렸고, 자동차 그나마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철강 금속 쪽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은행주가 좋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뭐 모뉴엘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은행의 대규모 또 부실 채권이 탄생을 하고 말았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 증권주 여전히 좀 약한 모습이고요.
자, 생보사는 조정 받을 시마다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생보사는 결과적으로는 생명보험사의 이익 극대화라는 측면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지난 종목군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 지금 제일 많이 조금 움직이고 있는 섹터가 조금 전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차이나 디스카운트 관련주들 참 이 프로에서 강조 많이 드렸습니다. 그죠? 아침마다 나와서 차이나 디스카운트를 제가 그 간다 확 간다에서만 3번, 간다 또 간다에서 2번, 5번을 총 다뤄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완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완리를 한참 말씀드린 당시만 해도 2,000원 초반대였습니다. 그럼 지금 100%가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웨이포트 역시 마찬가지예요. 500원 정도 부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891원이죠. 그죠? CKH는 지금 그때하고 상황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차이나 그레이트는 그때하고도 그때 제가 말씀드린 구간대하고 가격대는 비슷해요. 그런데 이런 차이나 디스카운트 관련주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드렸죠. 최근에 어떤 방송에서까지도 얘기를 많이 드렸었으니까요. 그 점도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감사법인을 회계법인으로 바꿨다. 이런 얘기도 들었었죠. 국내 회계법인이에요. 왜 바꿨을까요? 투명성 확보겠죠. 그 투명성 확보라는 것은 차이나 디스카운트라는 불신,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점도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 여전히 사물 인터넷주가 오늘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S넷이 이제 8,000원대를 넘보고 있어요. 그죠? 자, 거의 100%죠. 그죠? 이제 100%대 와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떤 섹터를 밀었는데 그게 지금 100% 가까이 오고 있다. 그것만 해도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100%짜리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죠? 지나놓고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현대리바트가 그랬었고요. 그죠? 그리고 효성 ITX가 100%를 훨씬 넘었었죠. 그죠? 소리바다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죠? 동성제약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S넷이 또 그렇게 올라오고 있고. 자,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뭐 방송에 나와서 아침마다 똑같은 섹터들을 밀어드리면서 100%를 잡아드릴 수 있는 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산업 동향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나오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제가 또 강조드린 게 있죠. 제 종목 안 죽습니다. 절대 죽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들고 계시면 여러분들 반드시 수익을 줍니다라는 얘기도 한번 드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K시텍을 한번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K시텍 가지고 나오자마자 급락이 한번 나왔어요. 그죠? 급락이 한번 나왔는데 결국은 이게 지금 신고가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죠? 자, 한번 봐보세요. K시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이제 여기죠. 여기서 들고 나왔는데 쭉 빠졌어요. 그죠? 결국은 쭉 빠졌지만 다 회복하고 지금 신고가 패턴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들을 참고해 본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떨어져도 사고 올라도 사고 반드시 성장성은 그것을 담보로 한다. 앞으로의 상승을 담보로 한다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산 네트워크가 좀 많이 빠졌어요. 이거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으시던데 요거에 대한 대답은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대 주주라고 하는 SC, 그 스탠다드 차티드라고 하는 이제 은행이죠. SC 뭐 예전엔 제일은행이었습니다. 그죠? 제일은행이 스탠다드 차티드 제일은행인데 그 2대 주주가 블록딜로 물량을 넘겼습니다. 블록딜로 물량을 넘겼다는 것은 누군가가 블록딜로 그 물량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블록딜의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자, 이 바보가 아니다. 블록딜로 물량을 넘겨받은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다며야. 자, 싼 가격에 넘겨받았어요. 그죠?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걸 왜 넘겨받겠습니까? 이 회사의 성장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넘겨받지 않았겠죠. 근데 문제는 왜 싼 가격에 넘겨졌느냐? 이게 시장의 어떤 해석인 것 같아요.
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 드리자면 블록딜이라는 건 대량 물량입니다. 대량 물량을 시장에서 내놓는 것과 대량 물량을 그쪽에서 그냥 블록딜 물량으로 처리를 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 어디 시장에 가십니다. 물건을 쭉 사요. 그러면서 내가 이쪽 가게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사면서 할인을 해달라고 하죠. 그죠? 그 관점으로 보시면 딱 맞는 해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결과적으로 지금 올라올 섹터들은 시장의 급락과 상관없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꼭 좀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다 또 간다. 저는 오늘은 섹터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 과도한 언더슈팅이 나온 자리 때입니다. 자, 이 과도한 언더슈팅은 결과적으로는 빠르게 회귀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구간적으로 이상하게 나타난 비정상적인 구간,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빠르게 회귀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형주 단기 접근의 기술적 반등 자리대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삼성의 제일모직이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말도 많고 지금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소문난 잔치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소문난 잔치 먹을 게 있느냐, 이 부분을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다 이런 얘기 많이 속담에 있죠, 그죠? 이번에 역시 이 제일모직 상장은 그냥 소문난 잔치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 시장에서 손을 탄다는 얘기를 하죠. 많이 회자되고 많이 얘기가 되면 오히려 시장에서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떤 상황으로 봐도 어떤 그 소문을 믿을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속담을 믿을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이 소문난 잔치가 결국은 과도한 지금 몰림 현상이 있다는 거. 그렇다면 이 소문난 잔치는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 꼭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형 낙폭 과대 섹터 다른 쪽 보지 마시고요. 조선정유화학 다시 보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전자 자동차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올라올 쪽에 전자 자동차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전자 자동차 쪽에 조금 디테일한 부품주 위주로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번 주말에 그러니까 토요일, 요일날 강연회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은 바로 대구죠. 대구 상공회의소 4층에 제가 강연회를 합니다. 시간은 오후 2시고요. 영남일부 근처입니다. 그 근처 오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부산입니다. 그 다음 날 일요일 날은 서면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우리투자증권이 있습니다. 부산은 1시에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오셔서 얘기들 좀 많이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 과연 얼마나 요동칠지 걱정이 됩니다. 코스피는요, 현재 1931선입니다.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좀 확대되는 모습이고요. 지수는 조금 올라가네요. 자, 코스피 쪽에서는 지수를 흔드는 외국인이 코스닥 쪽에서는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코스닥 542선에서의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전약 후 강의 장이 좀 연출되길 바라면서, 혹은 오늘 시장 좀 지나면 연말에 대한 기대감 현실화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장 관리 오늘 잘 하시고요. 이 시장 리스크 관리 집중하시면서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시다면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